어제 오후 2시 반쯤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1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플로샤드 바스스타니아 역에서도 폭발물이 발견돼 즉각 해체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조사위원회는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보고 있지만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 대도시에서 이 같은 규모의 테러를 의도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세력은 체첸 분리주의 반군과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등 두 단체가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 수년 사이 러시아에서 체첸 반군의 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IS의 위협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번 테러는 이슬람 단체의 소행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이었죠. 북한이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미사일 발사에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수단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발사 직후에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게 발사한 게 아니라 발사하기도 전에 공항에서 그냥 이동 중에 폭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갈마 비행장에서 네. 북한이 미사일을 이동시키다가 네.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화면이 위성에서 지금 사진으로 찍혔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을 주시죠. 네, 지금 이게 갈마 비행장 지금 근처 인근의 상공에서 찍은 건데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활주로인데 3월 19일에는 깨끗했던 활주로가요. 잘 보십시오. 3월 28일에 위성 사진을 해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가 팍 퍼진 듯한 뭐가 폭발을 폭파해서 했는데 퍼진 듯한 폭발하는 그 크기가 네. 110m이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자동차가 폭발해가지고 저렇게 크게 되지가 않고 네. 자동차에서 연료가 폭발하게 되면 네. 이게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사일 진행 방향과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폭발을 되는데 네. 저거는 이제 사방으로 터진 거 보니까 네. 북한이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을 옮기다가 그게 네.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예. 조금 보충드리면 지금 저도 저 화면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아까 그게 활주로상이면 저 정도 위치면은 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아닙니다. 활주로고요. 지금 손을 대신 데는 그건 택싱웨이라고 유도로고 그렇군요. 회색빛 예. 그게 이제 주 활주로인데 그렇죠. 활주로 끝부분은 비행기들이 내리는 자리입니다. 예. 내리다 잘못하면 크래시 충돌해 버리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터지는 거하고 네. 모양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걸 보면요. 자, 이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PD님? 네.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깨끗한 활주로 화면을 보면은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활주로 3월 19일, 22일 날 미사일 폭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깨끗한 활주로였는데 여기를 보면요.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화면으로 가깝게 잡아주시죠. 그걸 보시면 거기에 이제 흔적이 있죠. 예, 흔적이 있는데 비행기가 내리다가 박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모양하고 다른 겁니다, 저게. 비행기 사고는 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네. 저걸 38로스가 이제 다시 찍어갖고 지금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 발사 지역도 저쪽 부근이고 저 무수단 건물도 있고 해서 저기서 발사하려다가 네. 이렉션 기립시킨 다음에 그 다음 발사인데 아마 발사하기 전에 제자리에 터졌겠다. 그러면은 상당한 사람이 죽는데요. 지금 저거는 질산을 쓰거든요. 질산하고 하이드라진을 쓰는데 저거는 독극물입니다. 네. 불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가스 때문에, 질산가스 때문에 많이 죽고 해서 아마 주변에 사람이 물론 없었겠지만 희생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걸 운반하는 운전사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관리하는 또 관리원도 있었을 테니까 발사 순간쯤 되게 되면 다 빠져나오겠죠,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이동 중에 터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금방 우리 김정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이동 중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잘 볼 테니까. 그래서 아마 발사를 하려고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터졌겠다.
그런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지금 ICBM은 아니고 무수단급 미사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터졌으면 탄두가 터진 겁니까? 엔진이 터진 겁니까? 뭐가 터진 겁니까, 지금? 그거는 액체니까요. 네. 발사하기 전에 이제 그 질산하고 하이드라진을 넣어주는데 그게 잘못하게 되면 바로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료가 터진 걸로 보셔야 되고 아하. 그 위에 탄두가 있었으면 탄두도 터졌겠죠. 그래서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습 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발사였는데 시험 발사할 때도 실제 탄두를 달아서 쏩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탄두가 있었으면 폭발이 더 컸을 것 같은데 네. 탄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험 발사기 때문에 또 북한이 현재 무수탄 미사일이 현재 요번까지 하면은 총 9발을 쏴가지고 네. 한 발만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탄두는 아마 그냥 쇳덩어리가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료만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사 직후에 폭발을 했다라고 처음에는 우리 군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사도 하기 전에 저렇게 땅에서 터진 거면 우리 군이 미리 포착을 못한 게 아니, 당연한 거겠군요. 우리 군은 아예 안 되고요. 저게 네.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은 네. 발사가 되거나 터지게 되면 엄청난 그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미국의 DSP 같은 정주위성들이 아하. 그거를 자외선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뭔가 폭발이 있었구나, 그렇군요. 아니면 발사가 있었구나 하는데 궤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군은 아예 못 잡는 거고, 우리는 예. 올라온 다음에 궤적을 레이더로 잡는 건데, 그렇죠. 저걸 폭발을 잡았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저 위성을 돌려 찍어보니까 저런 흔적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발사하기 전에 터졌구나 이런 해석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한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 이동 중에 폭발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불안정적이고 이게 위험한 건데, ICBM 말고 SLBM이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것, 그리고 더 위협적인 게 IRBM이라고 그러나요? 막 이동하면서 쏘는. 그거 저렇게 산악지역으로 저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이동해갖고 다닙니까? 저렇게 되면? 그 전에 2월 달에 쐈을 때는 네. 북극성 2형이라 그래서 네. 캐터필러에 장착된 그 미사일을 쐈죠. 그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캐터필러가 뭐였죠? 탱크 바퀴, 네네. 무한궤도 탱크 바퀴를 얘기를 하죠. 네. 거기에서 이제 미사일을 쐈을 때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고철이었거든요. 네. 고철력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요번에는 분명히 액체 연료였을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하고 그 연료하고 둘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폭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위협을 계속 가해오는 이 북한, 지금 외무성 대변인이요, 기자와의 문답에서, 조선중앙통신의 기자와의 문답에서 도발을 시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재 따위로 우리의 핵 억제력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분별한 제재 노름을 우리가 어떤 사변, 진문계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변, 이게 곧 도발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네, 항상 북한이 전제 조건을 깔잖아요. 네. 저희가 때리면 네. 지금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FT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중국이 하지 않으면 I will 내가 때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핵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앙조선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지금 상당히 4월 위기설 얘기 나오는데요. 안보 관계는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핵 공격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제재를 계속 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 방법을 얘기하는데 네. 저게 핵실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ICBM급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할 조짐이 보이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사용할 것이다.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태영호 전 공사가요, 북한 김정은이 지금 2판 4판이 된 판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북한 편으로 사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왜 공군기업 운영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 동일 기종을 다 그라운드 못 뜨게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전시가 벌어지게 되면 사고 나는 기종이라도 전원 다 띄웁니다. 지금 북한은 만약에 한미연합사가 군사적 위협을 한다면요, 지금 무수단 불안정하잖아요. 네. 저런 거에다가 또는 저보다 더 큰 ICBM을 무조건 다 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경사가 네.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현재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만한 능력은 없다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태영호 경사는 이제 북한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집권 5년을 맞이하면서 본인의 과업, ICBM, 그리고 핵
실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홍보하느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또 집권 5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띄우기 행사가 한창이라고요? 어떤 행사입니까? 네, 현재 북한이 이제 4월 3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을 이제 찬양하고 네. 위대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중앙 사진 전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사진 전람회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북한이 지난 작년도 1월 6일 날 수소폭탄 시험을 지시했던 그 장면을 이제 또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명거리를 이제 지시를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이제 김정은을 이제 우상화시키는 그런 사진 전시회를 이제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내부에서는 저렇게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리는 동시에요. 반면에 또 미국 뉴욕에서는 탈북자가 북한을 풍자하는 전시회를 또 열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방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포스터 하는 선전일꾼으로 생활하다가 2002년도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어릴 미국 때부터 워싱턴, 뉴욕이 아니군요. 많이 했어요. 미국 워싱턴에서요, 백악관 앞에서 그게 이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김정은 독재 정권 풍자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탈북화가 송벽 씨, 지난주에 미 컬럼비아대에서 북한 인권 풍자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자신의 그림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포스터를 그리는 일을 했었다라는 이 탈북화가 송벽 씨, 지난 2011년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갖고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일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부어 쓰고, 포스터 그림 그리고, 그래서 선전 일꾼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한 7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작품, 외국 작품을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뭐 상상도 못했겠죠, 뭐.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번역시키는 분들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북한 김정은이 저 풍자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라디오를 틀었을 때 북한 방송이 아주 깨끗한 음질로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이지 김일성 주석님의 거귀한 생애는 자주통일의 역사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대단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김일성 주석님은 온 민족이 영원히 받들어 모셔야 할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자, 오전 8시면요. 출근길이었고 출근길이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채널 옮기다가 깜짝 놀라신 시민들 꽤 많았다고 합니다. SNS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원래 서울에서 북한 방송 못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라든가 네. 요소소마다 북한 방송이 들리지 않게 재밍 시설이 있습니다. 재밍 시설이요? 재밍 시설이 있는데 그 재밍 시설 송출 장비가 재밍 시설이 뭐죠? 그러니까 북한 방송이 네. 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뭐랄까 방해 주파를 쏘는 거예요. 옛날에 라디오 틀면 와와와 개구리 소리 나는 거 있죠. 네네. 그게 북한 방송의 재밍 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개구리 소리 나는. 그런데 이제 송출 장비가 고장나서 잠깐 동안 작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무슨 방송인가 하면요. 예. 통일의 메아리라고 하는 북한 방송입니다. 네. 개성에서 송출을 하고 원산서 송출을 하고요. 네. 원래는 우리 일반 AM으로 쏘는 중파로 가는 게 있고 네. 단파로 쏘는 게 있는데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2012년 12월부터 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쭉 이번에 처음 못 막은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못 막은 적이 있고 네. 경향신문이 원래 1월 달에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잡는가 하면 쟤네들이 하루에 3번 2시간씩 방송을 하는데 네. 시간을 우리가 늘 하던 시간에서 바꾸거나 하게 되면 그렇치고 또 저거 우리가 방해전파 사서 와와와 소리 나게 하는데 이게 돈도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쟤네들이 저거를 절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인터넷에서 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요. 못 박죠. 그래서 지금 우리 포털인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게 되면 위해 방송 차단해서 그거 막아놨는데 네. 다른 뭐 미국 사이트, 미국의 포털이나 중국 포털 들어가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건 어려운데 어쨌든 이번에 좀 뚫렸는데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인가요? 제2차 장성급 회담에서 모든 걸 중단하기로 했었죠. 심리전 방송. 네. 북한이 그 전에 한민전 방송 개성사한 걸 중단했는데 네. 다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남북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하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북한 방송 듣는다고 뭐 심리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럼 남한에서는 우리 측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저런 방송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뭐 김 선생님이 말을 못 하시다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도 네. 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있죠. 그럼 북한 측도 우리 방송에 대해서 와우 하는 거 하고 있습니까? 그 돈 많이 들 거예요. 우리 이 방송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양하게 지금 북한 방송 중에 하나요. 네. 태국의 정지위성 방송위성 통하면요. 그쪽으로 주파수 잡으면 조선중앙방송도 볼 수 있고요. 우리도. 네. 근데 우리가 보내는 건 자유의 소리 방송인데 북한에서는 아마 방해 전파 별로 못 썼고 돈이 없어서.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이 쏘는 그 라디오 주파수에 대해서 방해 전파를 쏘지 못하고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여기서도 아마 주파수 잘 잡으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바닷가로 쭉 하면 말이죠. 네. 우리 TV 방송하고 이제 북한하고 TV 방송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TV는 양쪽 시스템 다 볼 수 있는 TV가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 한 남포 정도까지도 우리 TV를 보고 원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 항상 이 두 분이 나오면 그 북한 생활 얘기와 평소에 몰랐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